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사회적 분석사 파트 1 조사 방법과 설계에서 첫 번째 기출 유형인 과학적 연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적 연구의 특징은 과학이란 경험하는 사건 혹은 환경, 현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거나 이론을 정립을 하는 것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과학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물론 이제 엄청나게 위대한 과학적 사실이나 연구나 이런 것들도 있긴 하죠. 근데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이 과학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과학을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한다든지 어떤 이론을 만든다든지, 누구는 이래, 어떤 A라는 친구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는 게 다 과학적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론을 정립하는 것도 있고 경험하는 사건이 있으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에서 하나의 어떤 이 현상들을 전부 다 설명하는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국룰 이런 거를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이론을 정립을 하는데 이 공식을 만드는 거는 일반화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은 이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험적, 감각 혹은 지각할 수 있거나 구체 혹은 수량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화하고 수량화하는 것들이 이제 경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으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내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뭘 만들어요? 그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반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객관적, 주관적 판단을 배제한 객관적 논리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좀 깊이 들어가서 정말 이 세상에 완벽히 객관적인 것이 있을까? 라고 물어온다면은, 저는 이제 할 말이 없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게 뭔가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제 다 느끼는 그런 것들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논리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상호 주관성은 많은 사람들이 연구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결과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랑 좀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 내가 진행한 연구, 내가 이제 발견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억셉, 그럴듯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체계적 연구의 진행 과정은 정해진 형식과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적 연구의 특징에서, 물론 이제 중요성의 우열을 따지기는 조금 그렇긴 해요. 중요성의 우열을 따지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구의 진행 과정이 정해진 형식과 원리를 따라야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화하고 어떤 공식이나 법칙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연구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떤 단위라든지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음식을 하는데 어떤 간을 맞춰. 내가 나한테 가장 적합한 간은 어느 정도의 소금을 넣는 게 가장 적합한 걸까라는 연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이제 요리 책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적당히 넣으세요. 적당이라는 단어는 이 과학적인 어떤 체계성에 굉장히 거리가 먼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1g, 2g, 3g, 4g, 5g, 6g 이렇게 이제 그람 수랑 물의 양도 이제 뭐 500ml, 600ml, 700ml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체계하고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조건들을 설정을 해놓고 각각 그 조건들을 조합을 통해서 최적의 어떤 염분 농도를 갖다가 맞추는 과정으로 우리가 나한테 가장 적합한 간을 갖다가 맞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이제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적 인과성. 명확한 근거에 따라 결과가 기술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논리성, 인과성은 X가 Y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인과성에 필요한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가 시간적 우선성이고, 두 번째가 공변의 원리고, 세 번째가 과외변이 통제. 요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시간적 우선성은 어쨌든 원인이 결과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 공변의 원리는 x가 변할 때 y가 변해야지만 이게 원인과 결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의 변의 통제는 x 말고 다른 변수가 y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어떤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가 기술이 돼야 되고, 재생 가능성, 다른 연구자들이 동일한 연구를 진행했을 때 같은 결과가 도출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어떤 그 원리를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A라는 어떤 샘플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어요. A라는 샘플을 구해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뭐 X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른 학자가 B라는 표본을 구해가지고 연구를 했을 때 또 X라는 결과가 나와요. C라는 거 D, E, F 쭉쭉쭉 해서 모두 다 X라는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 연구 결과는 어떻게 해요? 일반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같은 결과가 도출돼야 되고, 이 재생 가능성을 위해서 연구자는 본인이 진행한 연구 과정을 갖다가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 과정에 따라서 연구를 진행하고 다른 어떤 샘플을 구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그런 연구 결과들이 쌓여서 어떤 그 과학적인 어떤 연구 결과가 일반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정 가능성. 만약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기존 연구 결과를 비판 혹은 수정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한 ABCD 한 K 정도 되는 그 집단을 사용을 했어요. ABCD, EFG, HIJ, K라는 K의 샘플을 사용했는데 결과가 Y가 나왔어. 여태까지 계속 X가 나왔는데 Y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모든 X의 결과가 부정이 되는 거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부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 Y가 나오는 결과들이 계속 또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요 경우에는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때는 뭐좀 사담이긴 한데, 내 연구 과정이 뭔가 잘못됐나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먼저 살펴보고, 아니면은 결국 내 연구 과정에서, 과학적 연구 과정에서 프로세스상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어떤 특징이냐면, 이 K라고 하는 표본 샘플의 어떤 독특성 때문에 Y라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이 사전에 서행 연구에서 쭉 봤던 이 결과라고 하는 게, 이 결과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알파라고 하는 이론에 의해서 그 도출된 결과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알파 프라임, 뭐 알파 다시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새로운 이론이 새끼를 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이 수정 가능성이고, 만약에 이 이후의 연구 결과들이 계속 Y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알파라고 하는 이 연구 결과가 수정이 되겠죠. 어떻게? 베타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연구 결과로 수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뒤집어지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반증 가능. 연구자의 가설은 통계적 과정에 의해서 검증 가능한 가설이어야 한다. 요거는 어때요? 굳이 이제 반드시 통계적 어떤 과정에 의해서 검증이 돼야 된다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양적 연구나 이런 데서 하는 건 통계적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통계적 과정에서 검증한 가설이어야 되는 거고, 이 검증 가능하기 위해서는 뭘 만족해야 되냐면 이 경험적인 것을 만족을 해야 돼요. 왜? 내가 데이터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경험적인 것이 만족이 돼야지만 우리가 검증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결성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너무 많은 변수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간결성이에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 조건들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 현상을 갖다가 설명을 할 수는 있긴 한데, 또 이 설명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굉장히 복잡해지고, 왜 우리가 긴 거 이렇게 긴 걸 보면은 마지막에 그 댓글에 뭐라고 있어요? 댓글에 세 줄 요약 좀 뭐 아니면 이제 글 같은 거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긴글주의라고 하고 마지막에 요약이 있음, 뭐 이런 식으로 써놓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간결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적 연구의 특징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경험적이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상호주관적이어야 되고 체계적, 논리적, 재생 가능, 수정 가능, 반증 가능, 간결성.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가지. 이 아홉 가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세부적인 어떤 과학적 연구의 특성은 또 분야마다 뭐 학문마다 뭐 조금씩 용어가 다르고 뭐 좀 더 추가되는 것들도 있긴 해요. 근데 요 아홉 가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본적인 과학적 연구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과학적 특징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과학적 연구의 특성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아홉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과학적 연구는 경험적으로 검증돼야 된다. 오케이, 맞아요. 우리가 경험을 해야지만 데이터로 만들 수 있고 데이터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검증 가능하게 된 거죠. 자,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얻은 지식은 바뀌지 않는다. 일단 잘 모르겠어요. 자, 연구 방법과 과정이 같으면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제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재생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같은 결론선을 재생 가능성.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과학적 연구는 최소한의 변수를 이용하여 최대한의 설명을 하려고 한다. 요거는 이제 간결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답 뭐예요? 답은 예죠. 지식은 바뀔 수가 있어요. 수정 가능성을 위배하는 그 문항이죠. 수정 가능성 위배하는 거고, 기존의 여기 보면 해설은 기존의 연구 결과를 부정하는 결과에 더 많이 나타난다면 과학적 지식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 패러다임 시프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과거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과학적 연구 방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간결성, 인과성, 일반성, 경험적 검증 가능성인데 간결성은 최소한 설명 변수만 사용해서 가능한 최대의 설명량을 얻는다. 맞죠? 요거는 간결성 맞고 인과성, 모든 현상은 자연 발생적인 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일반성은 경험을 통해 얻은 구체적 사실로 보편적인 원리를 추구한다. 우리가 과학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일반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죠. 물론 이제 앞에 우리가 9개의 영역에는 일반성이라는 용어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과학은 이 보편적인 원리를 추구한다라는 점에서 요거는 이제 맞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경험적 검증 가능성. 현실 세계의 경험을 통해서 검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고 했죠. 왜 경험을 해야 되는 이유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것도 맞아요. 인과성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세 가지 특성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시간적 우선성, 그 다음에 공변성, 그 다음에 과외변이 통제, 세 가지 요인을 만족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모든 현상은 자연 발생적인 거라기보다는 이런 현상을 갖다가 조작을 한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 연구에서 조작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쓰이는 우리가 이제 조작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어떤 인식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체계적으로 조작을 해서 어떤 특수한 사건의 현장을 임의적으로 만들어 갖고 하는 연구들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관찰 연구 쪽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인과성은 모든 현상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되는 원인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거고, 모든 현상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야 하는 건 또 과학에서는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아예 틀린 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과학적 연구의 특징에 대한 어떤 내용과 그 다음에 기출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우리는 또 다음 그 기출 유형에서 새로운 내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